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2021년 12월 4일 시행된 제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을 보시면 다음 중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은 회계상 거래는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서 그 영향을 화폐 금액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1번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 500만 원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다. 대변의 보통예금 500이고요. 또 개인의 종합소득세는 여기는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자변의 자본금의 차감 계정 인출금 500만 원. 대변의 보통예금 여기가 500이죠. 인출금은 자본금의 차감 계정이죠. 보통예금은 자산 차감 계정이 되겠습니다. 2번 회사의 영업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영업이사를 연봉 1억 원에 스카우트하기로 구두 계약하다. 계약 그 자체는 우리 회사의 자산 부채 등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주문만 하거나 계약만 하거나 또는 종업원 채용하기로 한 것, 약속한 거 이거는 회계상의 거래가 될 수가 없죠. 회계상 거래가 아닌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커피 전문점을 창업하고자 상가를 임대하기로 하고 계약금 1,000만 원 현금 지급하다. 대변에 현금 1,000만 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대변에 자산 감소. 왜 지급되었죠? 상가를 임차하는 거죠. 임차하기로 하고 지급한 계약금. 그러니까 임차 입장에서 임차하는 거예요. 임차하기로 하고 먼저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여기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대인의 실수로 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이 먼저 지급한 계약금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선급금은 채권,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산 증가, 여기 자산 감소예요. 네 번째, 사업의 운영 자금 목적으로 은행에서 2,000만 원 현금으로 차입하다. 현금, 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2,000만 원 자산 증가. 왜 들어왔어요? 은행에서 빌린 거죠. 빌려서 줄 돈 차입금, 부채 증가, 대변에 차입금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번, 3번, 4번은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개가 가능하고 2번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므로 분개가 불가능해요. 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을 보시면 다음 중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보고서의 계정 과목으로만 짝지어진 것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는 거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이 아닌 것은 1번 미수금 자산이에요. 미지급금 부채죠.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뭐가 있다? 재무상태표 계정 과목은 일정 시점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자산과 갚아야 할 빚, 부채, 그리고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뺀 나머지 자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닌 것은 선급 비용, 기말 현재 앞으로 발생할 비용에 대해서 차기 비용에 대해서 먼저 지급한 거 기말 현재 돌려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산이 되는 거죠. 자산이고 선수수익 기말 현재 앞으로 발생할 수익, 차기에 발생할 수익에 대해서 먼저 받은 거예요. 먼저 받은 건 다시 돌려줄 수도 있어. 돌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부채에 해당합니다. 미수수익, 기말 현재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받지 않았어. 받아야 돼요.
받을 돈은 자산이고 기말 현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네. 줄 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상여금, 우리 회사 근로자에게 인센티브 진 거죠. 상여금은 비용이고요. 영업과 무관하게 기부한 것도 바로 비용이 됩니다. 상여금과 기부금은 비용이니까 재무 상태표 계정 과목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여기는 손익계산서 계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답은 4번이 됩니다. 3번 다음 중 유동자산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은 크게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렇죠.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유동은 다시 두 가지예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이 되어진다? 그렇죠. 당좌 자산과 재고자산. 비유동은 네 가지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뭐가 있죠? 그렇죠. 장기 투자 목적이면 투자자산, 영업활동의 장기 사용 목적인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자산, 장기 사용 목적인데 형체가 없으면 무형자산, 비유동 자산 중에 투자자산, 유형자산, 우형자산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당좌이금은 그렇죠. 당좌 자산이죠. 마드럼도 당좌 자산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1번과 2번이 들어갑니다. 예수금은 우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떼어서 갖고 있는 금액이죠. 떼어서 갖고 있다가 관할 세무서에 바로 줄 돈이에요. 예수금은 우리 회사가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떼어서 갖고 있다가 줄 돈이기 때문에 뭐다? 그렇죠. 회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됩니다. 여기는 1년 이내 곧 줄 돈 유동 부채가 되기 때문에 유동 자산이 아닌 건 3번이 되는 거죠. 상품은 재고 자산의 분류가 됩니다. 여기죠. 여기에 따라서 1번, 2번, 4번이 유동 자산에 속하는 겁니다. 네 번째, 다음의 거래를 거래 판료소로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은 차입금 100만 원과 이자 6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현금 지급한 게 얼마죠? 현금 지급한 게 10600000. 돈이 지급되었으면 자산 감소, 여기는 자산 감소가 되어지는 거고, 왼쪽에 차입금 갚았죠. 차입금 빌린 돈 갚았어. 빌린 돈 갚으면 부채 감소에 해당합니다. 부채 감소니까 차변에 차입금 100만 원. 여기는 부채 감소.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6만 원 현금 지급받아. 이자 비용이 발생했어요. 이자 비용이면 왼쪽에 여기가 이자 비용 6만 원이 됩니다. 이자 비용 발생이죠. 여기도 비용 발생. 따라서 차변은 부채 감소와 비용 발생, 대변은 자산 감소이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출금 기말 잔액은 얼마인가? 외상매출금 T 계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출금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고 대변에서 감소하죠. 또 전기에서 2월 되는 게 기초고 다음 기로 2월 되는 게 기말이에요. 여기가 기초 외상매출금, 여기가 기말 외상매출금이 됩니다. 또
외상 매출금은 언제 증가한다?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증가해요. 그렇죠. 외상 판매하면 외상 매출하면 이렇게 증가하겠죠. 또 언제 감소한다? 외상 매출금은 여기는 회수하면 받을 돈이기 때문에 회수하면 감소하고요. 매출 할인은 뭐죠? 매출 할인은 외상 매출금을 조기 회수함에 따라 받을 돈 할인해 준 거.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약정에 따라 조기 회수함에 따라 받을 돈을 깎아 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대변에 기입하시면 돼요. 일단 빈칸 채우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잔액이 8만 원. 여기가 8만 원. 단기 외상 매출액 여기죠? 40만 원. 네. 여기는 외상 매출액에서 매출 할인을 뺄게요. 그러니까 순 매출액을 의미하죠. 순 외상 매출액. 그러면 40에서 2만 원 빼니까 여기가 38만 원이 됩니다. 차변에 46만 원이고 또 외상 매출금 단기 회수액이 24만 원. 외상 매입한 건 외상 매입금 부채 계정이지 외상 매출금 자산 계정과 관련 있다 없다? 관련 없다. 관련이 없는 계정은 무시하시면 돼. 쓸모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그러면 기말 외상 매출금 잔액은 46만 원에서 24만 원 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22만 원.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99회 회계 2급 기출문제, 이론 기출문제 풀고 있어요. 5번 답은 3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문제 6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출원가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매출원가 계산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매출 원가는 기초 상품 재고액 더하기 상품 순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 여기에서 순 매입액은 또 어떻게 구한다? 순 매입액은 총 매입액에서 운임 등 부대 비용, 취득 부대 비용을 더하시고 매입의 차감 계정, 매입의 차감 계정이 뭐가 있어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그리고 뭐가 있다? 그렇죠. 매입 할인이 있죠. 문제에서 상품 매입 운반비는 여기에요. 여기 운임 등 부대 비용 여기가 1번이고 매출 환입 및 애누리는 순 매출액 구할 때 사용이 되어지는 거지 매출원가 계산과는 무관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손익계산서 보시면 1번이 매출액이고 2번이 매출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매출 총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매출액은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출 할인을 뺀 후의 금액이에요. 6번 문제는 여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여길 물어보기 때문에 2번은 필요가 없는 자료가 되겠죠. 영향에 미치지 않는 자료예요.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여기죠. 여기가 3번이고 단기 상품 외상 매입액
총 매입액은 현금 매입액 더하기 외상 매입액을 의미합니다. 여기가 4번이 되겠네요.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재고 자산은 어떠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거다? 그렇죠. 키워드가 정상적인 영업 과정, 회사의 주된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상품과 제품 또는 생산 과정에 있는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저장품 등을 의미합니다. 1번이 재고 자산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고 2번 자동차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판매용 차량은 당연히 재고 자산에 해당하겠죠. 세 번째, 재고 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인식되는 게 아니에요. 감가상각하는 건 재고 자산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유형 자산.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가장 틀린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재고 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 선출법, 후입 선출법, 평균법. 평균법은 다시 뭐가 있죠? 그렇죠. 총평균법과 이동평균법이 있어요. 비교. 수량 결정 방법에는 뭐가 있다? 수량 결정 방법은 여기는 계속기록법, 실사법. 실사법은 실지, 재고자산법을 의미하고 두 가지를 혼합해서 다 쓰는 혼합법이 있습니다. 혼합법. 4번도 옳은 설명, 7번에 틀린 건 3번이 되겠네요. 8번, 다음 중 유형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형 자산은 어떠할 목적으로, 그렇죠. 여기는 장기 사용할 목적이고 유형이니까 형체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사용 목적. 1번, 회사 건물이 본사 사옥입니다.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기 위한 현재 완공 전에 건설 중인 자산, 유형 자산의 종류죠. 맞고 2번,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장치 유형 자산. 3번,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비품 유형 자산. 1번, 2번, 3번은 다 유형 자산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4번,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건물 뭐다? 그렇죠. 여기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어지고 개정 과목은 뭐예요?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형 자산에 해당하지 않은 건 투자 자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손익계산서 양식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손익계산서 맨 처음에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밑에 판매 관리비,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이 밑에 영업 외의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의 비용은 빼시면 됩니다. 개인 기업인 경우 이 밑에가 소득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 그 밑에 소득세 비용 빼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단기 순이익이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단기 순이익. 여기에서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매출액이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매출원가가 증가 또는 감소하거나 판관비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거예요. 1번,
단기 매매 증권을 장부 가액보다 낮게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금액, 단기 매매 증권을 100원에 사와서 50원에 팔다. 그러면 매매하면서 손해본 게 얼마다? 50원. 50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영업외 비용이 되는 거죠. 1번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고 여기 영업외의 비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업외의 비용이면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따라서 미치는 거니까 여기는 미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금액, 여기는 이자 비용이에요. 여기 이자 비용도 여기죠. 영업의 비용 2번. 세 번째, 판매 촉진 목적으로 광고, 홍보, 선전 등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은 광고 선전비가 됩니다. 광고 선전비는 판관비. 판관비이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감소해요. 영업이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밑에 4번. 유형 자산을 장부 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 발생한 손실금액. 토지를 20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다. 그러면 사고 팔면서 얼마 손해? 100원. 100원이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고 영업외 비용에 해당합니다. 4번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고 여기죠. 네 번째 9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다음 중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판매용 급여 비용이죠. 미지급 비용은 기말 현재 발생된 비용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 지급해야 될 줄돈이에요. 여기는 유동부채. 유동부채. 법인세 비용이죠. 외환차손도 이것도 비용이에요. 1번, 3번, 4번은 비용이고 2번은 유동부채니까 비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 풀다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실무 프로그램 중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하나씩 검색해 보세요. 검색하면 이게 나와요. 이거는 손익계산서 비용 계정이 아닌 재무상태표 부처의 계정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조회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영업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이것도 손익계산서 양식 문제죠. 손익계산서 첫 번째 매출액, 두 번째 매출 원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여기에서 판관비 빼면 영업이익이 계산이 되어집니다. 해당 문제는 매출 총이익부터 출발하네요. 그러면 이거 필요 없고 매출 총이익이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20. 급여가 판관비죠. 그러니까 여기 판관비는 급여 10만 원. 이자 수익은 영업외 수익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계산 시 필요가 없는 자료. 복리후생비, 여기도 판관비죠. 판관비 13만 원. 기부금, 영업외 비용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계산 시 필요가 없는 자료. 대손, 상각비, 여기도 판관비가 되겠습니다. 판관비 11만 원. 판관비는 계산기 얼마다? 34만 원이 되는 거고 영업이익은 120에서 34만 원 빼면 86만 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회계 8요소 간 결합이 불가능한 것은 회계 8요소 결합 관계에 관한 문제죠. 결합 관계. 차변에 기재하는 게 4가지가 있고 그리고 대변에 기재하는 게 4가지가 있습니다. 차변에 기입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기는 자산 증가, 여기는 부채 감소, 자본 감소, 비용 발생이 되는 거죠. 대변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산 감소, 부채 증가, 자본 증가, 수익 발생이 있습니다. 암기하실 때 이렇게 암기하시면 편하죠. 이렇게 자산 증가는 왼쪽, 부채, 자본 증가 오른쪽, 수익 발생 오른쪽, 비용 발생은 차변이 되겠습니다. 또 결합관계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로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1번 자산 증가와 자산 감소, 이게 1번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게 1번이고요. 2번 자산 증가와 부채 증가, 이렇게 하는 게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산 증가와 자본 감소, 차변 요소끼리 결합은 불가능해요. 따라서 답은 3번이죠. 그러니까 차변 요소끼리 결합 불가능하고 대변 요소끼리 결합도 불가능합니다. 4번 부채 감소, 자산 감소,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개인기업의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아닌 것은 분개를 해볼게요. 1번 영업용 비품을 100만 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차변의 비품 자산 증가, 대변의 자산 감소, 여기가 현금이 되는 거죠. 현금 100만 원. 이 자본금은 다시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 더하기 당기 순이익이 됩니다. 이 당기 순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다? 당기 순이익은 그렇죠. 일정 기간 발생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해서 계산이 되어지는 거죠. 회계상의 거래 중에 수익이 발생하면 이익이 증가하니까 자본금에 영향 미치는 거고,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본금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또 자본금과 관련된 거래가 뭐가 있다? 그렇죠. 자본금과 인출금. 인출금은 자본금의 차감 계정. 인출금은 자본금의 차감 계정으로서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되는 거예요. 1번 자산 증가, 자산 감소는 자본금 계정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죠. 미치는 거래가 아니죠. 따라서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당기 중에 현금 500만 원 추가 투자하다. 차변에 현금 500만 원. 개인기업 사장님이 출자했으면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대변에 추가 투자, 그러니까 플러스 추가 출자인 만큼
증가하는 거고, 개인기업 사장님이 사업주가 회사 자금을 빼가면 또 자본금은 감소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추가할게요. 출재만큼 자본금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 자본금으로 대체하다. 인출금은 개인 기업, 기업주가 회사의 자금을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사업무 간 개인적인 용도로 빼갔을 때가 인출금이에요.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인출금. 차변의 인출금은 자본금의 차감 계정이고, 이 인출금은 사라지면서 자본금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는 다시 한번 분계를 보시면 차변의 인출금을 인출금을 없애고, 또 자본금도 없애는 거죠. 자본의 감소, 차변 이렇게. 자본금 여기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기말 결산 시 인출금 300만 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한 거래가 됩니다. 자본금에 영향 미치는 거래고, 네 번째, 기말 결산 시 당기순이익 30만 원 자본금 계정에 대체하다. 기말 마감 분계를 통해서 기말의 수익은 다시 사라지면서 집합 손익으로 대체가 되고요. 또 비용도, 기중의 비용도 이렇게 사라지면서 비용이 사라지면서 손익으로 대체가 되어지고, 만약에 수익이 뭐 50이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50, 비용이 20이라 할게요. 20. 그러면 대변의 손익 남아있는 걸 받아. 대변의 손익이 50이고 차변의 비용이 20이니까 대변 계정에 손익이 남아있는 게 30. 손익도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없애야 돼요. 따라서 손익 여기가 30만 원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 당기순이익은 기말의 자본금으로 대체가 됩니다.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개인기업 사장님이 열심히 일해서 남긴 돈, 당기순이익은 기말 자본금으로 대체가 되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자본금이 되는 거예요. 자본금 30만 원. 따라서 4번은 이 분계가 되어지는 거죠. 13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다음 중 아래 빈칸에 각각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선급 비용은 뭐죠? 그렇죠. 이건 자산이에요. 미수 수익, 이것도 자산이죠. 비교. 선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뭐다? 부채가 되겠습니다. 재무상태표 등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자산이고 여기가 부채, 여기가 만약에 기말이라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이 자본은 기말 자본금은 기초 자본금 더하기 단기 순이익 더하기 출자액 빼기 인출액이 되어지는 거죠.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만약에 부채가 픽스 고정되어 있고, 만약에 선급 비용 자산이 뭐뭐 되어 있다면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 그러니까 여기 당기순이익이 과되면 자본도 과되고 자본이 과되면 자산도 과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는 비례하여 움직입니다. 자산과 부채가 아니고, 다시 할게요. 자산과 자본은 비례한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당기순이익이 과되면 선급 비용도 여기도 과대 계상이 되어져요. 미수 수익도 자산이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과대 계상이면 여기도 과대 계상이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다음은 주 공유, 회계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계정별 원장 일부이다. 다음의 자료를 토대로 단기 이자 비용의 거래 내역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자 비용 원장을 보시고 분기해 볼게요. 분기에 먼저 가장 빠른 날짜가 10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 차변의 이자 비용이 30만 원이고 대변의 보통 예금이 30이 됩니다. 그 다음 12월 31일 차변의 이자 비용이 20만 원, 차변의 비용 발생은 차변이고 비용이 소멸되는 건 대변이에요. 차변의 이자 비용 발생이 20만 원. 대변 계정 과목은 미지급 비용이 되는 거죠. 전산회계 2급 이론 시험 이론 과정 중에 분계와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정말 중요해요. 그 전기된 걸 계정별 원장에 전기된 걸 보고 분계하는 거죠. 여기가 20만 원. 12월 31일 기말의 비용은 마감 분계통에서 0이 되는 거죠. 이자 비용은 손익계산 항목이고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기말에 다 0이 되는 겁니다. 수익과 비용은 일정 기간 동안 생겼다가 사라지는 임시 계정이므로 기말의 손익을 통해서 손익계정 통해서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차변의 이자 비용이 얼마다? 50. 비용이 발생 50을 없애야 돼. 우리 분계에서 없애는 건 반대편에 여기 이자 비용이 50이 됩니다. 50. 차변에 뭐다? 그렇죠. 집합 손익 여기가 5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합 손익 50이 이와 관련된 분계가 되는 거죠. 비용의 소멸이고 손익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1번 단기에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 비용이 30다. 현금이 아니고 뭐죠? 보통 예금이죠. 여기가 보통 예금으로 지급한 이자 금액이 30만 원이에요. 2번 단기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지만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얼마다? 20만 원이죠. 50이 아니고 여기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3번 단기분 이자 비용은 얼마다? 단기 이자 비용 얼마? 그렇죠. 50. 따라서 옳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차기로 이월되는 이자 비용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계정처럼 차기로 이월되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틀렸죠. 손익계산서 수익과 비용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차기로 이월되는 게 불가능하죠. 반면에 재무상태표 계정인 자산, 부채, 자본은 전기에서 단기로 이월되고 단기에서 차기로 이월이 되어지는 겁니다. 옳지 않죠? 1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99회 전산회계 2급 이론시험 해설 강의였습니다. 다소 어려워하시는 내용들이 출제가 된 게 보이네요. 시험 보신 분 수고 많이 하셨고 앞으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 잘 준비해서 다가오는 시험의 고득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